지금 문정권 들어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노조를 제일 위하는 척하고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런 문정권에서 이상하게도 서민들을 위한다고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등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택시 기사분들이 연이어서 분신 자살을 하고 또 집배원이 며칠 전에 과로사로 52시간제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 했는데 무료 노동에 시달리다가 과로사로 34살 집배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버스 기사분들은 죽겠다고 지금 집회를 파업을 예고하니까 정권이 나서서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세금 털어서 얼렁뚱땅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회사만 배 터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이 마치 무슨 이 과거에 70년대 때 전태일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택시 기사분들이 계속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가? 정말 기가 찰 지경입니다. 자, 어제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어제 오전 3시에 시청광장 인도에서 76살 이렇게 되신 안모 선생께서 몸에 불을 붙여서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택시에는 공유 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택시 아웃 이 문구를 썼고요. 그래서 차량 공유 서비스 제도에 반대해서 분신한 걸로 지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부터 카카오 카풀 타다 택시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해서 벌써 3명의 택시 기사분들이 분신을 했는데 지금 이분까지 4분이 분신을 했어요. 아니, 저는 70년대 때나 노동자들이 진짜 살지를 못해서 분신하는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났는데 지금 21세기에 2020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택시 노동자들이 4명이나 분신하는 것이 문정권 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배원이 무료 노동에 시달리면서 과로사를 하다가 숨지는 일이요. 계약직이요. 지금 문정권 하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비정규직들이 죽어가는 일은 지금 문정권 하에서도 지난번에 태안의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 청년의 죽음 이후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이 정권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이 택시 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차량 공유 서비스 퇴출을 주장했습니다. 타다 퇴출 끝장 집회를 열고 25만 택시 종사자들이 무기한 정치 투쟁을 하겠다 하고 분신해서 숨진 동료를 추모하고 묵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사무실 앞에서 잠깐 골목에서 머리를 식히고 있으니까요. 택시 기사분 한 분이 휴무라고 적힌 택시를 타고 올라가시다가 저를 알아보고는 택시를 세우고는요. 항상 잘 보고 있고 고맙다고 말씀을 했고 사무실에 한번 놀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사실은 한국에서 제일 먼저 타다 택시 문제를 지적했어요. 어느 날 길에 보니까 타다 택시가 지나가길래 좀 이상해서 저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또 무슨 그게 이재용의 소카에서 하는 거라고 듣고 이건 아닌데 싶어서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분들한테 저게 뭐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이거는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이 정경유착에 의한 일종의 비리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할 게 따로 있지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슬로베니아의 그 호수의 뱃사공 그 다음에 베니스의 뱃사공 수백 년이 지나도 기술이 발달돼도 여전히 뱃사공들 조합에 든 사람들만이 배를 저어서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모터보트가 없어서 안 하겠어요? 관광지예요? 아니지요. 그건 그분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차량 공유 서비스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역행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앱 하나 가지고 플랫폼 깔았어. 그래서 택시 잡아먹고 그 앱으로 돈 버는 게 무슨 4차 산업혁명입니까?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택시가 결국은 우버 같은 거를 본뜻을 겁니다. 한국에 우버가 들어와 있다가 문도 뭐 닫았는지 흐지부지 됐고, 또 뭐 카카오 블랙이라고 고급 택시 벤처로 한다다가 그것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결국은요, 택시 사업에 재벌이 뛰어드는 거, 우리는 흔히 오프라인 재벌, 삼성 같은 그런 재벌만 비판을 하는데, 그런 재벌 못지않게 우리가 눈여겨보고 감시해야 되는 게 온라인 인터넷 재벌이에요. 자, IT 산업을 해서 재벌이 된 게임 회사들, 다음 네이버 포털들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실제로 하는 수준들이 밑에 있는 회사를 문어발로 거느리고 인수합병을 하고 장난을 치는 수준들이 오프라인 재벌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은 온라인 재벌은 비판은 조금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재벌은 좀 옹호합니다. 그런데 좌파 진영은 온라인 재벌은 옹호하고,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유착되어 있고, 오프라인 재벌은 두들겨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벌 대기업 폐해를 흔히 오프라인 삼성이니 SK니 LG니 이런 데만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재벌들의 이 폐해예요. IT 기업들요. 그 자들은 IT 산업을 하면서 미국의 유니콘 기업들이 성장해서 세계적 다국적 기업이 되는 걸 많이 봤어요. 페이스북, 무슨 구글은 알파벳이죠. 또 뭡니까? 트윗,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뭐 우버 같은 거, 또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 자, 이런 걸 쭉 많이 봤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것도 봤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업들 중에 가만히 보면 수익 구조가 없는데 그 사업을 갖다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만 하는데 돈은 안 돼요. 돈 버는 비즈니스 모델은요. 그랬는데 많이 보고 유명해지면 잽싸게 이제 상장을 해서 투자를 받아서 거대한 돈을 챙기고 떠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도대체 수익 구조가 뭐냐, 이렇게 되면서 사업 자체는 적자인데 계속 투자는 남들이 해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고, 그런데 시간이 좀 가면 기업 가치가 줄어들고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몇 사람한테. 한국에서 카카오 카풀을 카카오가 하려는 이유나, 또 다음에 이재용이 쏘카를 만들고 자회사로서 타다 택시를 하는 이유나,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냐니. 돈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그거에가 돈을 벌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느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장악하면 거기서는 적자라도 그 플랫폼 때문에 투자 유치가 되고 상장이 되고 그걸로 돈을 땡기고 나중에 이 사업은 이제 땡기고 떠나고 나면 까지는 거죠. 지금 우버 미스터리라고 오늘 중앙일보에 자료가 하나 실렸습니다. 자, 타다 서비스를 이끄는 박재욱 VCNC 대표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우버 같은 기업이 국내 모빌리티 데이터를 관장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타다 택시 같은 토종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게 어려워요. 모빌리티가 뭐겠습니까? 이동과 관련되는 부분을 IT로 연결한 것을 모빌리티라요. 그런데 사람을 싣고 다니는 택시를 굳이 IT하고 연결해야 될 거는 뭐가 있겠어요? 전화기로 택시 잡을 수 있는 앱 정도가 다지. 여기에 무슨 너무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IT와 택시의 결합이 짜다로 더 필요한지 저는 의문이에요. 대리기사 부르는 수준이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국내 택시 산업이 밀릴까봐 국내에서 자기들이 선도해서 우버를 견제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미래의 차의 운영의 모습을 바꾸고 공유 경제를 이 모델이 될 거라는 우버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우버가 지난 10일 날
이 공모가가 45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됐는데 상장 하루 만에 7.6%가 빠져서 투자자 돈 6억 5,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8조 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이터가 인용한 미국 플로리다 대학 제이리트 교수 집계에 따르면 우버는 이날 미국 IPO 공개 상장 역사상 첫날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진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상장 첫날 돈이 빠져버린 거예요. 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꼽은 여러 이런 요인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재용이 쏘카를 만들어서 택시를 장악하려는 게 우버처럼 해서 상장시켜서 돈을 땡기고 투자 유치 몇천억 받으려고 지금 벌써 몇천억 더 증가했대요. 가치가요. 이 CAMVC 이 타다 택시 때문에 쏘카의 가치가 자회사니까. 그래서 그래갖고 금융 자산화 만들어서 돈 땡기려고 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매출의 28%에 달하는 32억 달러를 마케팅했었다. 그러니까 맨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온데 선전해서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 IT 사기꾼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면 새 혁신 서비스를 찾기 위한 연구개발에 쓴 돈은 매출의 13%밖에 없었다. 페이스북이 성장하던 2012년 당시 연구개발로 20% 쓴 것과 비교된다. 차량 공유로 쌓은 빅데이터나 고객풀, 그러니까 고객망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비전이 안 보인다. 자, 이 IT 산업은 일단 플랫폼을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고객을 모아놓으면 그거 갖고 돈 벌어먹는 게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초기 IT 사업은 싸이월드니 뭐 이런 게 한국에서 히트를 잠깐 쳤지만은 히트 친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 달라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왜? 히트는 치고 수백만 명이 모이는데 돈을 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은 여기에다 사람을 포탈이라고 끌고 모아놓고 검색용으로 또 기사 보는 용으로 거기를 가지고 부동산 사업부터 시작해서 전자상거래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뭐 블로그까지 상단에 올려주는 서비스 광고해서 돈을 끊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IT 업계에서는 사람을 끌고 모아놓으면 거기서 돈이 된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안 된다는 게 많은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페이스북이나 트윗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번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버나 에어비앤비 갖고 돈을 얼마나 벌겠다. 저도 그것도 안 믿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커지는 거는 일정한 뒤부터 홍보를 통해서 자기들 덩치를 큰 것처럼 포장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벌리는 돈은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아니 여기에 남 차량 공유 서비스를 가지고 벌어봤자 얼마를 벌겠습니까? 거기에 돈을 띄봤자 수수료로 얼마 띄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런 사업은 옛날에 조폭들이 뭐 어디에 나발이 정해갖고 거기에 보호해주고 그 안에 들어와서 발생한 소득을 일부를 떼먹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판 조폭이 된 겁니다. 이런 거 배달 앱이니 이런 거니 다요. 그래서 이 IT 핵심 기업의 잠재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미국에서도 이제는 상장 시점부터 이익이 남아야 의미가 있지. 그렇게 아니면 이건 사기에 가깝다라는 이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상장했을 때 이익이 안 남아도 잠재성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못 버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그러면 언제 벌래? 이 이야기가 지금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동영상 영화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OTT라고. 근데 넷플릭스가 영화 제작한다고 1년에 8, 9조를 쓴다는 거예요. 자체 제작 콘텐츠가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웬만한 영화는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넣고 그 다음에 막 유지하고 하려니까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유튜버가 엄청 남는 것 같지요. 한국도 광고 다 휩쓸었어요. 구글 그리고 그것도 진짜 모회사 이름은 알파벳인데 거기에 남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망관리나 이런 데 하도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유튜브 망이 지금도 아직 시원찮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냐. 그래서 지금 우버가 답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답이 나오겠느냐. 앞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문 정권이 4차 산업 운운하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이니 지금 타다 택시니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몸으로 떼어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살 만큼을 버는 영역을 그거 안 해도 먹고 살 카카오나 다음이 이걸 뺏어 먹어서 그걸 가지고 뻥튀겨서 가짜로 투자 유치하고 상장시켜서 또 떼돈을 벌려고 하면서 택시기사를 지금 4번째 분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집배원 사망도 그렇습니다. 이틀 사이에 집배원이 3명이 사망을 하셨대요. 최근 5년간에 이 내심혈관 질환 과로사로 19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근데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에요. 아예 옛날에는 돈이라도 받고 추가 노동을 했는데 무료 노동에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수당은 안 주고 그래서 집배원들한테 퇴근을 찍어놓고 이런 때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 이 집배원 분들이 16,000명이나 있다는데요. 지금 밥 먹듯이 무료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정사업 자체가 과거에 최신부 이 우체국 자체가 지금 적자가 나면서 초과 근무 수당이 반토막이 나서 줄 돈도 없는데 여기에 이제 주 52시간 근무하라고 하면서 아예 내놓고 안 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출퇴근 등록을 이렇게 해놓고 추가적으로 일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고 6시 퇴근이라고 해놓고 보통 7시 반, 8시, 9시 퇴근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젊은 34살짜리 청년이 숨졌습니다. 자, 정부가 버스 파업을 막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8개 지자체에서 하던 중공영 버스 서비스를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버렸고 자, 국민이 연 1조 5천억을 더 내게 됐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2,500억이 더 들어가고 임금 760억, 인력 충원에 7,3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공영제가 확대될 때는 4천억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뭐가 핵심인가 하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 중공영제로 하면서 버스가 왜 낮에는 사람이 안 타고 이러니까 버스 회사가 이제 노선을 줄이고 또 낮에 운행을 줄이고 하면 버스를 이용해야 될 서민들이 이 불편을 겪으니까 그래도 좀 다녀라.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손해나는 만큼은 보조해 주겠다니까 이 회사들이 버스 회사들이 64%밖에 안 된다 수익이. 그러니까 36%를 보조해줘라 해서 3분의 1 이상을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뭐라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겠죠. 자, 비용을 높이 잡겠죠. 자, 그래서 제가 친인척을 두고 막 비용 빼먹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그 말 다 나왔어요. 친인척 유령 직원 두고 수십억 횡령. 작년에 1조인데 버스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 직원으로 간부의 82세 노모를 채용하고 월급으로 4년간 1억을 챙겨줬다. 서울버스 회사의 64%가 친인척 낙하산이 있다. 연봉 8억을 챙긴 사장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임금으로 가장을 해서 빼요. 왜? 그런 식으로 빼먹어 봤자 버스 수입이 전체 비용에 이만큼이다 하고 더 낮추면 되니까. 그러고는 돈 받아서 챙기면 되니까. 그래서 어디서 빼먹을까 궁리하는 게 버스회사 사장의 일이라는 거예요. 간부의 일이야. 그래서 수리 비용도 높이고 온갖 비용을 다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유령 사원들이 많아요. 이러면서 국민들이 돈을
냅니다. 이럴 바에야 버스 회사 없애버리고 정부가 다 인수해서 그냥 협동조합 만들어서 정부가 그 협동조합에 지원해주고 서류 감사하고 그래서 정부가 최종 지출 승인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예요. 차고지 다 사들여갖고요. 왜 이 짓을 합니까? 전국에 버스 다 사봤자 1조도 안 될 건데 왜 이 짓을 해요? 결국은 버스 회사가 지자체나 권력과 얼마나 민감한 회사인가는 알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도 가만히 보니까 택시도 이렇게 해주라고 택시 회사들이 요구하고 났었잖아요. 자, 이거요. 정부가 자아자찬할 일이 아니라 안 그래도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걸 감사를 해야 될 건데 버스 회사가 서류 내주면 형식적으로 훑어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도 하지 않고 누군가 챙기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하는데 돈 빼먹지요? 안 빼먹어요? 문 정권이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무슨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주 52시간 하게 되고 또 4차 산업혁명 한다고 무슨 뭐 카풀이니 타다니 도입한 게 지금 사람들 진짜 그들이 보호하겠다라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국민 주머니를 더 털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권입니까?